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민수라고 합니다. 네, 항상 연구 발표하는 거 항상 긴장이 되지만 오늘 유독 좀 긴장이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요. 먼저 기라성 같은 그 선배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분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긴장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연구하는 것이 좀 미시적인 정책에 관해서 이제 주로 연구를 하는 편인데 오늘 상당히 이제 그랜드한 거시적인 내용을 발표하는 터라 조금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오늘 발표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과 한국 경제의 과제라고 잡았습니다. 먼저 안 넘어가네. 그냥 이걸로 할게요. 네. 먼저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근데 보통은 디지털화라고 얘기하면은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과정을 보통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기술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면 이 디지털 기술의 이용을 통해서 발생하는 산업과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 일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우리가 물건을 보통 사던 행태에서 온라인 판매로 바뀌는 것은 좀 좁은 의미에서 디지털화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그 리테일 산업이 물류망하고 데이터 중심의 시장 경쟁으로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군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결제 수단이 변화를 하고 이러한 그 전반적인 사회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사회 변화를 우리가 디지털 전환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디지털 전환이 우리 사회에 가져오는 여러 가지 영향들과 이에 대응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지털 전환은 우선 이제 기술 발전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영향은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생산성 증대를 가져오고 이것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거라고 하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변화가 일어나면 사회가 더 평등해지거나 또는 더 불평등해지는 그런 결과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기업 간에도 불평등 또는 평등해지고 개인 간에도 소득이 더 평등해지거나 아니면 더 불평등해지거나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생활 자체에서도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더 기술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을 사용하지 못해서 오히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생기는 디지털 격차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으로 보면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아니면 차별이나 혐오의 문제라든가 뭐 정치 안보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은 경제 성장과 불평등 두 가지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피부로 느끼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자 차원에서 이제 가장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시키는 근본적인 요인은 연결성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디지털 기술을 실어 나갈 수 있는 인터넷망이 무선의 인터넷망 이 고도화되면서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수용하는 소비자들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16세, 24세 중에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2010년 80%에서 10년 만에 95% 거의 대부분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요. 젊은 세대들. 55세 이상의 인구들도 절반 이상이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스마트폰 이용자 수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대 제외하고는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이용률이 100%가 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스마트폰을 2대씩 갖고 있는 사람들 다 포함해서 한 거긴 한데 스마트폰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용자 비율도 2019년 기준으로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에서도 디지털화, 자동화가 굉장히 가속되고 있고, 그 디지털화, 크게 디지털 변환 안에는 디지털 기술의 채택도 있지만, 자동화 기술의 채택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이 디지털화, 자동화가 산업에서도 빠르게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각 국가별 로봇 도입률입니다. 즉, 노동자 10,000명당 로봇 대수를 카운트한 건데요. 이 로봇 도입률이 해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고, 특히 맨 왼쪽에 있는 제일 높은 그래프가 이제 한국인데요. 한국의 로봇 도입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전환은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더욱 가속화됐고요. 밑에 있는 그림에 나타나듯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디지털 채널을 통해서 판매를 하거나 고객 관리를 하는 기업들의 비중이 원래 예측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한 서너 배 정도 빠르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증가를 했다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전환은 이렇게 크게 가속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가 보통 경제성장, 생산성이 오르고 경제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성장이 오히려 더 떨어지고 있는, 성장률이 더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세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80년부터 2020년까지의 그 성장률 추이를 그린 것인데요. 전 세계 평균 GDP 성장률은 80년 이래로 거의 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성장률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 국가별로 생산성하고 기업 수익률을 보더라도 기업 수익률의 증가율도 계속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정체되고 하는 것에 이제 바탕에는 생산성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생산성이 우리가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반대로 생산성이 최근에 정체되거나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앞에서 보여드린 것은 이제 G7 국가별 생산성을 그린 것이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1960년대 이후로 평균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기업 수익률도 따라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 생산성 증가율을 55년부터 이제 그린 것인데요. 이 전후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골든 에이지를 지나고 난 다음에 생산성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가 2000년대 초반에 소위 닷컴 붐이라고 하는 그 시기를 통과하면서 그때 이제 미국 생산성이 이례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사실 유럽의 생산성은 이 시기에도 여전히 정체되어 있었는데 미국의 생산성은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미국하고 유럽 간에 무슨 차이가 있었느냐를 이제 과거에 설명을 많이 했었고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디지털 기술의 빠른 도입을 든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 디지털 기술이 더 많이 확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은 오히려 크게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다시 이 생산성 패러독스 2.0의 단계에 들어갔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 이유를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기술 발전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전기화 시대 때의 그 전기화가 가지는 어떤 사회 전체적인 파급력에 비하면 현재 디지털 기술은 우리가 체감하는 것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것이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생산에 사용되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별게 없다. 주로 우리가 뭐 동영상 보거나 뭐 친구들이랑 뭐 SNS 하거나 뭐 이런 데 주로 이제 기술이 쓰이는 것이지 실제로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그런 효과는 크지 않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생산성 증대에는 기본적으로 시차가 필요하다. 즉 기술 확산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적응하려면 추가적으로 많은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생산성 기술 개발의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는 측정 방법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치하고 일단 두 가지를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낮은 생산성 증대 효과인데, 뭐 예를 들면 이제 로버트 고든 같은 사람들은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ICT 서비스들이 실제로 재미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성 증대 시차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 뒤에 이제 그래프에 있는 것처럼 지금 파란색 이 그래프가 전기화 시대 1890년부터 1940년대까지 전기화 시대의 생산성의 그 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짙은 파란색이 IT 시대의 생산성 추이인데요. 이 전기화 시대도 1915년 정도까지는 생산성이 굉장히 완만하게 증가를 하다가 1915년 이후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생산성이 증가를 한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IT의 그 디지털 기술의 확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테이크오프 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하는 주장입니다.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생산성하고 성장이 그 생각만큼 우리가 기대한 만큼 높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디지털화와 불평등에 관련된 것인데요. 불평등은 두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간 불평등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업 양극화 추세라고 하는 게 상당히 광범위하게 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미국 기업의 마크업, 즉 뭐 마진율에 해당되는 마크업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이 분포를 보면은 1980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왼쪽 그림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분포를 보면 상당히 어느 수준에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 간에 큰 차이가 없는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서 2016년에 그 기업들의 마크업 분포를 그려보면 훨씬 더 넓게 퍼져 있는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오른쪽에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의 비중이 높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크업이 이제 성장하는 그 추세를 보더라도 그 오른쪽 그림의 맨 위에 빠르게 올라가는 것이 상위 10% 기업들입니다. 상위 10% 기업의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나머지 기업들의 생산성은 굉장히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 다른 매저로 각 기업들의 총유소 생산성을 측정해서 비교를 해봐도 산업 내의 상위 노동 생산성을 가진 그런 기업들의 생산성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파란색입니다. 그런 반면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나머지 기업들, 이 상위 5% 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의 생산성은 거의 증가를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자료인데요. 이 기업들의 자료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기업 규모별 종사자 수 비중인데요.
전 산업을 보면은 1000명 이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종사자 수의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3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그 중규모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그 기업의 그 그 종사자 수 비중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기업 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그 심화의 원인으로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 변화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계화, 그 다음에 반독점 규제의 약화, 그 다음에 글로벌 공급망 변화,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디지털 전환이 기업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 그 채널에 관해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디지털 기술 채택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투자 대비 수익이 적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채택할 여력이 별로 없다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대기업들,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기술이 뭔가 생산성을 올리고 성과를 낳으려면 그것과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뭐 인력이라든가 경영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기존 설비라든가 기업 문화라든가 이런 무형 자산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기업은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중소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적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을 채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디지털 재화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복제하고 전송 비용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디지털 상품들을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복제하고 전송 비용, 생산 비용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소수의 슈퍼스타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점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것이 이제 기업 간의 양극화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산성이 높은 기업일수록 디지털화로 인한 생산성 증대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좀 연결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보더라도 디지털 기술들이 예를 들면 하이스피드 브로드밴드, 초고속 인터넷, 그 다음에 ERP라고 기업에서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클라우딩 컴퓨팅, 뭐 이런 기술들 를 채택한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25%, 하위 25%, 제일 진한 파란색으로 표시된 하위 25% 기업의 생산성 증대는 낮은 반면에 빨간색 맨 오른쪽에 표시된 상위 25% 기업들의 생산성 증대 효과는 한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기술을 도입하더라도 대기업의 생산성이 더 빠르게 증가하고 따라서 기업 성과가 더 훨씬 좋아진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는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 산업 레벨에서 산업 집중도하고 전자상거래 활용 비율을 이제 그래프로 그린 것인데요. 이 그래프에서도 보듯이 전자상거래 활용 비율이 높은 산업일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다, 이런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디지털화와 기업 양극화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지털화와 불평등에서 소득 불평등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득 불평등은 뭐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자세한 수치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소득 불평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디지털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숙련 편향성이 있다. 그리고 반복 업무를 대체하는 쪽으로의 편향성이 있다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디지털 제품과 장비가 이제 노동을 대체하고, 그 다음에 노동보다는 기술과학적 전문성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업 간 양극화를 통해서 임금소득의 불평등이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정도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디지털 전환이 주로 반복적 업무 기반의 비숙련 노동을 대체하는 반면에
고임금 고숙련 노동은 오히려 이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더 생산성이 높아져서 상대적인 임금 격차가 확대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 이제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지만 디지털 기술 혁신으로 숙련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에 숙련 노동의 상대적 공급은 줄어들면서 이 숙련 노동자들에 대한 상대적 임금이 크게 상승하고 그래서 숙련 노동과 비숙련 노동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그래프가 그럼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그 디지털 기술과 노동소득 분배율 하락의 관계인데요. 최근에 이제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논문들이 발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노동소득 분배율이 하락되고 있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간 생산성과 임금 격차가 커지면 그 기업의 피고용자 간의 소득 불평등도도 당연히 확대가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다는 증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경제 정책을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여러 나라에서 지금 국가적 차원에서 디지털 전략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들에서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들이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R&D 투자, 그다음에 인력 개발을 중심으로 한 투입 중심의 정책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유망 분야를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국가주도 미래유망 산업의 정책의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전환과 경제 성장 또는 평등의 문제의 바틀렉에 있는 것은 양극화의 문제 또는 소득 불평등의 문제가 오히려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물론 IT 기술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것과 이제 보완 관계에 있는 기술 개발, 인력 공급, 제도 개선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기업 간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정책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을 촉진시키는 정책, 이미 스마트 공장 도입 정책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요.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세계 각국에서 디지털 기업의 이제 규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규제 정책하고 공정거래 정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은 좀 과한 측면도 있고 좀 모자란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혁신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한에서 기존의 경쟁 정책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에 개입해서 1차 분배를 개선하는 것으로 소득 불평등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만들어내는 불평등 심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안전망 강화 그리고 적극적인 분배 정책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